새벽 4시, 강인숙의 작은 부엌에 따뜻한 불빛이 켜졌습니다. 72세의 할머니는 이미 1시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재료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손질했습니다. 10년 된 묵은 김치를 꺼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진우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역시 할머니표 김치찌개지.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손주를 위한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부엌은 따뜻했습니다. 아들 내외를 사고로 잃은 후의 일이었습니다. 10살이던 손주 서진우를 홀로 키워온 지 벌써 10년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20살이 되어 군대에 갔습니다. 한 달이 흘렀지만 여전히 적응이 안 됐습니다. 빈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손주의 웃음소리가 그리웠습니다. 함께 먹던 식사 시간이 그리웠습니다. 강인숙은 칼질하던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문득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진우 잘 적응하고 있을까요? 그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었습니다. 강인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0년 군 생활을 해온 자신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손주가 군대에 가는 것만큼은 달랐습니다. 특히 요즘 군대는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걱정이 됐습니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강인숙은 마지막으로 참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만의 특별한 비법이었습니다. 진우가 어릴 적부터 말하던 그 맛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맛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 아이의 밝은 목소리가 생각났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습니다. 이제 면회를 갈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9시, 면회 시간에 맞춰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강인숙은 보온 도시락통을 소중히 안고 있었습니다. 면회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젊은 어머니들은 설렘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아들을 보러 온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들은 묵묵히 담배를 피우며 기다렸습니다. 면회장의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익숙한 목소리에 강인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멀리서 서진우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손주의 모습이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진우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할머니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강인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진우야, 너 얼굴이 왜 그래? 서진우의 왼쪽 눈 주변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술 한쪽이 터져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붉은 상처 자국들이 선명했습니다. 강인숙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이 급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50년 군 경험이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아, 이거요? 훈련하다가 넘어져서 그래요. 별거 아니에요, 할머니. 서진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강인숙의 예리한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50년간 군대에서 온갖 일을 겪어본 그녀였습니다.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훈련 중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진우에게 이런 짓을 한 것입니다. 강인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자상하고 따뜻했던 할머니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무언가 위험한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할머니한테 정말 말 안 할 거니? 강인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습니다. 그 순간 서진우는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상하고 따뜻했던 눈빛은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차가운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우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할머니? 그것보다 김치찌개 가져오셨어요? 서진우는 재빨리 화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추궁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인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반드시 알아내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강인숙은 조용히 도시락통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김치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면회장 전체에 따뜻한 향기가 번졌습니다.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끓인 그 맛이었습니다. 10년 된 묵은 김치의 깊은 맛이 우러났습니다. 마지막에 넣은 참기름 한 방울까지 완벽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랑에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와, 역시 할머니표 김치찌개. 서진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상처투성이 얼굴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할머니의 음식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은 듯 했습니다. 할머니를 향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로 숨겨진 고통이 있었습니다. 강인숙은 그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손주를 보며 강인숙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상처투성이면서도 자신을 걱정시키지 않으려는 진우였습니다. 그 착한 마음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할머니로서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손주를 지켜주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분노가 천천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할머니와 손주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면회 시간이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감이 있었습니다. 강인숙의 마음속에는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순간이 곧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강인숙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50년간 봉인해둔 위험한 과거가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손주를 괴롭힌 자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곧 이 부대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강인숙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상한 할머니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차가운 결의가 자리 잡았습니다.
50년 전 군대에서의 강인숙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손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가족을 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들이 상대한 것은 단순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강인숙은 손주 서진우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거칠어진 손바닥의 감촉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더 신경 쓰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서진우가 계속해서 면회장 입구를 힐끔거리고 있었습니다. 불안해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진우야, 할머니가 준비한 김치찌개 맛있지? 새벽 4시부터 끓였는데, 네,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서진우가 말을 흐리며 다시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면회장 문이 거칠게 열리며 2명의 군인이 들어섰습니다. 앞선 이는 병장 계급장을 단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습니다. 뒤따르는 이는 상병이었습니다. 둘 다 얼굴에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병장은 민간인들로 가득한 면회장을 보며 거들먹거렸습니다. 마치 자신의 영역인 양 걸어왔습니다. 강인숙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50년간의 군 생활 경험이 그녀에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바로 손주를 괴롭힌 가해자들이라는 것을. 야, 서진우. 병장의 목소리가 면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면회객들이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서진우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황철민 병장님. 서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서려 했습니다. 앉아있어, 새끼야. 황철민이 거칠게 말하며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그의 시선이 강인숙에게 향했습니다. 예의를 갖춘 인사는커녕 대놓고 무시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할매, 잠깐만 빌릴게요. 우리 후임이랑 할 얘기가 있어서. 강인숙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군대에서 선후임 관계는 중요하지만 선이 있었습니다. 면회장에서 민간인 가족 앞에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명백한 선 넘기였습니다. 더욱이 할매라는 호칭부터가 기본적인 예의를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면회 중입니다. 강인숙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난 후에 하시죠. 황철민의 얼굴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군대 일은 할매가 모르실 텐데? 우리가 후임 교육하는 거니까 신경 끄세요. 그 순간 강인숙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참모차장까지 올라가며 수많은 오만한 부하들을 다뤄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간인 앞에서 그것도 노인을 이렇게 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진우야, 일어나. 황철민이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서진우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황철민이 갑자기 서진우의 어깨를 세게 밀었습니다. 서진우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테이블 위에 김치찌개 용기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붉은 국물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강인숙이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 이런, 실수했네. 황철민이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할매. 군인은 부대 급식만 먹어야 해요. 강인숙의 주먹이 서서히 쥐어졌습니다. 김치찌개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아들 내외를 잃고 홀로 남은 손주와 함께 나눈 추억이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그들만의 특별한 음식이었습니다. 진우가 어릴 때부터 아플 때마다 끓여주었던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끓여주었던 할머니의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서진우가 바닥에 엎드려 흩어진 김치찌개를 주우려 했습니다. 야, 뭐 하냐? 황철민이 서진우의 등을 발로 가볍게 찼습니다. 그냥 놔둬. 청소 아줌마가 치울 거야. 옆에 서 있던 박동식 상병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병장님, 저 할매 표정 보세요. 완전 화났어요. 화나면 어쩔 건데? 황철민이 강인숙을 똑바로 바라보며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알아요, 할매? 군부대예요. 민간인이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할 곳이 아니라고. 강인숙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자세는 고닫습니다. 눈빛에는 50년간 군 복무를 하며 쌓아온 권위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철민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할매는 신경 꺼요. 우리 후임 교육하는 거니까. 황철민이 더욱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올 때는 이런 거. 그가 바닥에 김치찌개를 발로 가리켰습니다. 가져오지 마세요. 괜히 치울 거만 늘어나잖아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인숙의 인내심이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50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모욕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손주를 괴롭히고 자신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짓밟는 것만큼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만큼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진우야. 강인숙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쪽에 가서 기다려. 할머니, 가서 기다리라고 했다. 이번엔 명령조였습니다. 서진우는 할머니의 이런 목소리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언제나 자상하고 따뜻했던 할머니였습니다. 그 목소리에서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차가운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서진우가 멀찍이 물러섰습니다. 강인숙이 황철민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황철민은 여전히 비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뭐냐? 강인숙이 물었습니다. 뭐? 황철민이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이름과 소속 부대를 말해보라고 했다. 이번엔 완전한 명령조였습니다. 50년간 수많은 부하들을 호령했던 목소리였습니다. 황철민이 당황했지만 곧 비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아, 할매가 신고라도 하시려고. 황철민 병장이에요. 신고하고 싶으면 하세요. 어차피 군대 일은 민간인이 어쩔 수 없어요. 강인숙의 눈이 더욱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래, 황철민 병장, 기억해두겠다. 기억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황철민이 완전히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할매, 진짜 신경 끄세요. 우리 후임이 말 안 들으면 더 세게 교육해야 하거든요. 박동식 상병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군대가 어떤 곳인지 모르시나 봐요. 여기선 계급이 전부예요. 계급이 전부라고? 강인숙이 천천히 되물었습니다. 당연하죠. 할매 같은 민간인은 모르겠지만 황철민이 가슴을 펴며 자신의 병장, 계급장을 가리켰습니다. 강인숙이 작은 웃음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구나. 계급이 전부라고 하는구나. 면 회장의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면회객들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철민과 박동식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할매, 이제 그만 가세요. 황철민이 손을 휘저으며 쫓아내듯 말했습니다. 우리 후임이랑 할 얘기 많거든요. 아, 그리고 다음에 면회 올 때는 미리 연락하세요. 우리가 허락해 줄지 생각해 볼게요. 그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강인숙의 표정에서 마지막 온기마저 사라졌습니다. 면회장 관리 소희가 어디 있는지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구석에 앉아있던 젊은 장교에게 향했습니다. 소희. 강인숙의 목소리가 면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50년간 쌓아온 군인의 권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김지훈 소위가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갓 임관한 초급 장교인 그는 뭔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어떻게? 김지훈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사단장과 통화하게 해주시오. 강인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지훈이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사단장님과 통화라니. 민원이 있으시면 적절한 절차를. 절차? 강인숙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금 당장 한성준 사단장과 통화하게 해달라고 했다. 황철민이 끼어들었습니다. 할매, 뭐 하는 거예요? 사단장님 성함까지 어떻게 알고? 강인숙이 황철민을 다시 한번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김지훈 소위에게 말했습니다. 소위, 나는 전 육군 참모차장 예비역 중장 강인숙이다. 지금 즉시 한성준 사단장에게 연락하시오. 면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김지훈 소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황철민과 박동식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예, 예비역 중장님이라고 하셨습니까? 김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분 안에 연락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국방부에 전화하겠다. 강인숙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타협이 없었습니다. 김지훈 소위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입이 벌어진 채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면회장 안에 웅성거리던 소음이 점차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예비역 중장님이라고 하셨습니까? 김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인숙은 그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회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맞다. 전 육군 참모차장 예비역 중장 강인숙이다. 군번 755111-034. 그녀의 목소리에는 50년 군 생활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김지훈은 급히 자세를 바로 하며 격례 자세를 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인숙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한성준 사단장과 즉시 통화를 연결해라. 김지훈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 친구가 대위였을 때부터 알고 있다. 1995년 DMZ 철책 보수 작업 때 내가 직접 지휘했던 부대의 중대장이었지. 강인숙의 기억은 선명했습니다. 그때 한성준은 갓 임관한 패기 넘치는 청년 장교였습니다. 추운 겨울 철책 작업 현장에서 부하들과 함께 삽을 들고 구슬땀을 흘리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28년이 지난 지금 그는 사단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새삼 느껴졌습니다. 황철민과 박동식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황철민이 비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야, 이 할매 뭔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중장? 웃기고 있네. 박동식도 거들었습니다. 그냥 정신병자 같은데? 소위님, 이런 민원인은 그냥 내쫓으세요. 두 사람은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지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며 어딘가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인사과입니까? 네, 면회장 관리 소위 김지훈입니다. 급히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예비역 중장 강인숙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통화가 이어지는 동안 면회장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면회객들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인숙은 서진우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진우야, 이제 괜찮다. 할머니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서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할머니에게서 본 적 없는 모습에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평소 자상하고 따뜻했던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권위와 카리스마를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중장님이었어요? 응지여, 할머니도 젊었을 때가 있었지. 그때는 이 나라를 지키는 일이 내 사명이었단다. 김지훈이 통화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새파래져 있었습니다. 확인됐습니다. 강인숙 예비역 중장님, 전 육군 참모차장. 50년 복무 후 2013년 저녁. 맞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순간 황철민과 박동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황철민이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이런 할매가 진짜 중장이었다고? 강인숙이 황철민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병장 황철민, 군번 2일시 7156I0234. 부모님 성함은 황만수, 김순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거주. 입대 전 알바 중 절도 전과 1범. 맞나? 황철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50년 군 생활하면서 쌓인 인맥이 있다. 너 같은 놈들 신상 파악하는 건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해. 강인숙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황철민은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강인숙은 김지훈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한성준 사단장에게 연결해라. 5분 안에. 네네, 즉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훈이 급히 사단장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사단장님, 면회장 관리 소위 김지훈입니다. 지금 강인숙 예비역 중장님께서 직접 통화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성준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강인숙 중장님이? 김지훈이 전화기를 강인숙에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듯 전화를 받았습니다. 성준아, 나다. 중장님, 어떻게 왜 부대에 오셨습니까?
한성준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존경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인숙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조로 말했습니다. 내 손주 면회 왔다가 어이없는 일을 당했다. 지금 즉시 참모장, 감찰참모, 헌병대장 데리고 면회장으로 와라. 5분 안에. 네? 무슨 일이? 질문하지 말고 일단 와. 와서 직접 봐라. 네가 지휘하는 부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강인숙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성준은 그 어조를 알아챘습니다. 과거 중대장 시절 부하들이 사고를 쳤을 때 들었던 그 무서운 목소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강인숙은 전화기를 김지훈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5분 안에 이 부대에 진짜 지휘관들이 온다. 그때까지 아무도 이 자리를 떠나지 마라. 면회장의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황철민과 박동식은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박동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장님, 이거 진짜 큰일 난 것 같은데. 황철민도 당황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허세를 부렸습니다. 뭐 어쩌라고?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냥 군기 잡은 것뿐인데.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강인숙이 황철민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군기? 네가 지금까지 한 짓이 궁이라고 생각하나? 나는 50년 동안 진짜 군기가 뭔지 봐왔다. 네가 한 건 군기가 아니라 단순한 폭력이고 가혹행위다. 그녀는 서진우의 멍든 얼굴을 가리키며 계속했습니다. 이 아이 얼굴에 난 상처들, 손목에 멍자국들. 이게 다 네가 한 짓이지? 황철민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건 그냥 훈련 중에 거짓말하지 마라. 나도 신병 때부터 시작해서 50년을 군대에서 살았다. 훈련 중에 생기는 상처와 폭행으로 생기는 상처는 확연히 다르다. 강인숙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서진우의 손목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멍자국은 누군가 강하게 잡아서 생긴 거다. 그리고 얼굴의 이 상처는 주먹으로 때려서 생긴 거고, 면회장 안에 다른 사람들도 이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면회객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김지훈 소위는 땀을 뻘뻘 흘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지훈이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차량이 오고 있습니다. 강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황철민과 박동식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심판의 시간이다. 면회장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급히 걸어오는 소리였습니다. 면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진짜 폭풍이 몰아칠 차례였습니다. 면회장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규칙적이고 무거운 발소리였습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움직이는 소음이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강인숙은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50년 군 생활의 경험이 되살아났습니다. 수많은 전장을 누빈 장군의 눈빛이었습니다. 김지훈 소위가 문 앞에서 차렷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황철민과 박동식은 벽에 바짝 붙어 서서 불안한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서진우는 할머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도대체 무슨... 진우야, 조용히 하거라. 강인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권위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마치 수천 명의 병사들 앞에서 연설하던 그때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우는 할머니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습니다. 드디어 면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한성준 사단장이었습니다. 48세의 그는 여전히 정정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참모장인 김대현 대령이 들어왔습니다. 감찰참모 박준호 중령도 차례로 입장했습니다. 헌병대장 최민수 중령까지 함께였습니다. 면회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한성준이 강인숙을 보는 순간 얼굴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25년 전 대위 시절의 기억이 순식간에 되살아났습니다. 당시 소령이었던 강인숙이 자신의 상급 부대의 참모였습니다. 그때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강인숙 장군님. 한성준은 즉시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경례를 붙였습니다. 그의 뒤에 서 있던 참모들도 연쇄적으로 경례를 했습니다. 면회장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황철민과 박동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사단장까지 경례를 붙이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더욱 바짝 붙어섰습니다. 서로 불안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성준아. 강인숙이 천천히 일어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엄은 면회장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25년 만이구나. 그때 내가 너를 어떻게 가르쳤는지 기억하느냐. 예, 장군님.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한성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차렷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대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보아라. 강인숙이 서진우를 가리켰습니다. 멍든 얼굴과 상처투성이인 손을 한성준이 자세히 보도록 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내 유일한 손주다. 10살의 부모를 잃고 내가 키운 아이다. 그런데 이 아이가 너희 부대에서 이런 꼴이 되어 나왔다. 한성준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서진우의 상처들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훈련 중 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감찰참모. 예, 사단장님. 박준호 중령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금 즉시 이 병사의 상처를 사진으로 기록하라. 의무대에서 정밀 검진을 받도록 하라. 그리고 한성준이 황철민과 박동식을 노려보았습니다. 저 2명을 즉시 구속하라. 명령이 떨어지자 면회장 안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잠깐만요. 황철민이 급하게 나섰습니다. 아직도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채였습니다. 이건 부대의 내부 문제입니다. 민간인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순간 면회장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한성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참모들의 표정도 경악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강인숙은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황철민에게 다가갔습니다. 민간인이라고 했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강인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 같은 위험한 미소였습니다. 헌 병대장. 예, 장군님. 최민수 중령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저 병장의 말이 맞다. 나는 지금 민간인이다. 하지만 예비역 중장으로서 그리고 이 아이의 할머니로서 말하겠다. 너희들이 내 손주에게 한 짓을 하나하나 밝혀내겠다. 강인숙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면회장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진우야, 이제 말해라. 할머니가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서진우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할머니, 저는 천천히 말해라. 황철민 병장이 매일 밤 저를 때렸어요. 그리고 박동식 상병도 함께. 서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세면장에서 머리를 변기에 박고 발로 차고 제가 실수할 때마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리고 서진우가 셔츠를 걷어 올렸습니다. 등과 옆구리에 시퍼런 멍자국들이 드러났습니다. 면회장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한성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참모들의 얼굴도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되어 있느냐? 강인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과 같았습니다. 예, 다른 후임병들도 마찬가지예요. 김민수 일병은 지난주에 갈비뼈가 부러져서 의무대에 갔는데 훈련 중 부상이라고 거짓 신고했어요. 안 그러면 더 맞을까봐. 가혹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 황철민이 소리쳤습니다. 이 새끼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군대가 뭔지도 모르는 놈이 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최민수 중령이 그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황철민 병장, 너는 지금 예비역 중장님 앞에서 부하를 새끼라고 불렀다. 그리고 가혹행위를 부정하고 있다. 저는 입 다물어라. 한성준이 폭발했습니다. 25년 전 강인숙 장군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한다. 진정한 군인은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 의무다. 권력은 남을 짓밟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부대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한성준이 황철민을 노려보았습니다. 너는 지금 당장 구속이다. 그리고 박동식 상병도 마찬가지다. 현병대장, 즉시 이 2명을 연행하라. 그리고 부대 전체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시한다. 예, 사단장님? 최민수 중령이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면회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이 들어왔습니다. 황철민과 박동식은 순식간에 포박당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저희도 군인이라고요. 박동식이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후였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헌병들이 황철민과 박동식을 끌고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강인숙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50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부조리와 싸워왔지만 이토록 개인적이고 절절한 싸움은 처음이었습니다. 할머니,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강인숙은 손자의 상처 입은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멍든 손목, 갈라진 입술, 부어오른 눈가. 이 모든 상처가 그녀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제 괜찮다, 진우야. 할머니가 다 해결했다. 한성준 사단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참회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중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부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성준아. 강인숙이 그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너를 개인적으로 질책하려는 게 아니다. 하지만 지휘관으로서 책임은 져야 한다. 이 일이 단순히 몇 명의 문제의 병사를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강인숙은 면회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여전히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다른 면회객들과 장병들이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감찰 참모는 어디 있나? 여기 있습니다. 이강혁 대령이 바짝 긴장한 차에 대답했습니다. 이 부대뿐만 아니라 예하 연대, 대대까지 전면 감사를 실시하라. 가혹행위 신고센터를 즉시 개설하고 피해자들이 보복을 걱정하지 않도록 신원보호 체계를 구축하라.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인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 육군의 가혹행위 근절 교육을 의무화하라. 간부들부터 다시 교육받아야 한다. 한성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진우 2등병의 안전을 위해 즉시 다른 부대로 전속 조치하겠습니다. 잠깐. 강인숙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그건 진우가 결정할 일이다. 모든 시선이 진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손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 남고 싶습니다. 진우야? 강인숙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바꿔주신 이 부대에서 제대로 된 군 생활을 해보고 싶어요. 도망가는 것보다 당당하게 견뎌내고 싶습니다. 진우의 눈에서 새로운 의지가 번뜩였습니다. 10년 전 부모를 잃고 나약하기만 했던 그 아이가 이제는 어엿한 남자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좋다. 강인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성준아, 이 아이를 특별 보호하라. 그리고 매주 내게 상황을 보고하라.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희 헌병대장이 급히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사단장님, 황철민과 박동식을 구속했습니다. 조사 결과 다른 피해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강인숙은 바닥에 흩어진 김치찌개를 바라보았습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끓인 음식이 저렇게 처참하게 버려진 모습을 보니 다시 한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진우야, 할머니가 다시 김치찌개를 끓여줄게. 이번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네, 할머니. 그런데 진우가 머뭇거렸습니다. 왜? 할머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 몰랐어요. 중장님이시라니. 강인숙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우야, 할머니는 그냥 할머니다. 다만 내 손자를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는 할머니일 뿐이지. 한성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중장님, 이번 일로 인해 혹시 불편하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성준아, 나는 이미 예편한 몸이다.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강인숙이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가만히 있지 않겠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면회장이 조용해지자 강인숙은 진우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진우야. 할머니,
저는 부대로 들어가야 해요. 그래, 그럼 할머니 혼자 가마. 강인숙이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앞으로는 힘든 일 있으면 꼭 말해라. 할머니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진우.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강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50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개혁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뿌리 깊은 악습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일을 통해 분명히 알았습니다.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성준의 전화였습니다. 중장님, 황철민과 박동식을 조사한 결과 총 15명의 피해자가 확인되었습니다. 모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잘했다.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은? 전 간부를 대상으로 리더십 재교육을 실시하고 변경 생활 전담 상담관을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익명 신고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좋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휘관의 의지다. 성준아, 너부터 변해야 한다. 일주일 후 진우가 면회를 왔습니다. 이번엔 멍든 얼굴이 아니라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부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간부들이 매일 순찰을 돌고 상담실도 새로 생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선임들이 후임을 때리는 일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강인숙이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구나. 할머니 덕분이에요? 부대 안에서 할머니 얘기가 전설이 됐어요. 건드리면 안 되는 할머니라고요? 하하, 그래? 그럼 이제 할머니 김치찌개 먹을 수 있겠네? 네, 정말 먹고 싶었어요. 강인숙은 미리 준비해둔 김치찌개의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진우가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울어? 그냥 할머니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할머니는 언제나 너를 위해 음식을 만들 거다. 우리는 조용히 김치찌개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응? 저 나중에 제대하면 할머니처럼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강인숙이 진우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이번 일을 통해 진정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먼저 군 생활을 잘 마쳐라. 네, 꼭 그럴게요. 그로부터 한 달 후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군 가혹행위 근절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인숙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첫 회의에서 강인숙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가혹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절대 근절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제시하시겠습니까? 첫째, 지휘관 책임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부대에서 가혹행위가 발생하면 지휘관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 강인숙은 80세가 되었습니다. 진우는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증손자를 보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너를 지켜줄게.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할 거야. 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준이가 커서 군대 가면 또 면회 가실 거예요? 당연하지.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말이야.